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기존의 2D 공간이었던 게더타운 공간을 2.5D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5D 공간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과 다양한 노하우들도 영상 안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타임라인에 제가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넘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쌤입니다. 요새 게더타운으로 많은 교육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게더타운을 단순히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더타운이 딱딱한 2D 공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D 공간을 2.5D 공간처럼 보여줄 수 있는 조금의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는 좋은 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이것을 제작한 다음에 게더타운에 적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2.5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은 바로 아이코그램입니다. 자, 이 아이코그램은요, 2.5D 디자인을 손쉽게 제작해 볼 수 있는 디자인 툴인데요. 이 아이코그램의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코그램의 장점은요, 다양한 2.5D 템플릿 소스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료 라이센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것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지만요. 자, 그럼 요금제가 나왔으니까 요금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것은 처음에 만약에 이 아이코그램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싶고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이건 무료 라이센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단계를 하게 되면 월 $19 되는 좀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게 되면 상업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무료인 것과 유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는 무료, 그리고 유료, 여기서 좀 숫자 차이가 있는데요. 8개 아이코그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이코그램을 저희가 좀 이따 제작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템플릿이 제작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대 무료인은 8개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3명의 사용자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대 3개의 사용자 업로드란 저희가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뭐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파일이거든요. 우리가 자사의 로고라든지 혹은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들을 좀 게시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최대 3개까지만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좀 홍보물도 많이 부착해야 되고 로고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25개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작했던 것들을 무제한으로 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PNG, JPG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료는 그렇고요. 이 유료 같은 경우에는 PNG, JPG, SVG 파일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소스 내보내기도 무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료에서 다 디자인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다운로드까지 받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안 되는 것들은 SVG, 워터마크, 그리고 내보낸 걸 상업적으로 하려는 것이 무료 라이센스에선 안 된다.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이 아이코그램을 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직, 기본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요금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 아이코그램을 제작을 한 다음에 게더타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아이코그램의 편집 화면인데요. 저희가 게더타운에 좀 이따 적용을 할 때 아이코그램 작업한 다음에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게더타운 공간에 툭 넣는 것 뿐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적용할 때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미지 다운로드 후 배경으로 삽입한다라는 이게 적용 방법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게더타운 공간에 이미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로고를 바꿔주고 여기 이미지를 좀 다시 삽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게더타운에서는 편집이 되지 않아요. 게더타운에서는 디자인 편집이 좀 어렵고, 아이코그램에서 디자인 편집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그걸 다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게더타운에 넣어야 되는, 이렇게 디자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코그램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단점까지 알아봤고요. 아이코그램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크롬으로 들어와서 요 주소창에다가요, 뭐라고 써줄 거냐면 영어로
아이코그램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코그램스라고 쳐주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한글로 따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이코그램스 디자이너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 게스탈트를 바로 눌러야 될 것 같지만 게스탈트 누르기 전에 가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무료로 활용을 하더라도 가입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입하는 건 어디 있냐? 이쪽에 보시면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누르면 이름 적으라고 하고요.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재확인 패스워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잠깐 스페이스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가입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입을 진행하는 시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로그인하는 건데 여기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인인. 사인인 들어가게 되면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데 우측에 여러분이 아까 이름을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쪽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따가 천천히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먼저 해볼 것, 이 아이코그램의 좋은 장점은 뭐라 그랬냐면 다양한 템플릿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템플릿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많은 2.5D 디자인의 지형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농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약간 한국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좀 더 내려보면 정말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컨퍼런스룸, 뭐 대강당을 좀 만들고 싶어, 나는 교육장을 만들고 싶어, 나는 회사 건물을 올리고 싶어, 그 사용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건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대강당 느낌의 컨퍼런스룸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부는 2가지 정도로 만들어 볼 건데 저처럼 교육장과 그리고 대강당 이렇게 크게 2가지를 만들어 볼 때 저는 좋은 템플릿을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검색창에 CT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CT라고 검색한 상태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교육장과 대강당이 있는 템플릿이 어떤 게 있을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쭉 보면서 보면은 여기 약간 지하철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쭉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내려보면 이렇게 이제 학교 같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대강당 컨퍼런스룸 같은 건물 하나만 딱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크롤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이쪽에 이런 건물이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 교육장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도서관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약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컨퍼런스 룸의 느낌이 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리어 퍼블릭 되어 있는 템플릿을 골라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어떤 회사 건물을 좀 만들고 싶어, 나만의 건물을 좀 만들고 싶어 한다면 다른 템플릿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에어리어 퍼블릭 되어 있는 이 템플릿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마우스로 꾹 누르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택을 하니까 또 뭔가 많이 복잡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 아이코그램의 편집 화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 작업했던 이 템플릿들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리고 불러올 수 있는 파일 관리와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기능들이 여기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2.5D 디자인 오브젝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레이아웃 관리라든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파일의 이름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 오늘 이 영상 쭉 보시면서 파일 관리 편집 기능,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레이아웃 관리, 밑에 있는 하단 메뉴들까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마름모가 좀 겹쳐있는 듯한 요것들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코그램 2D 2.5D와 게더타운의 좀 차이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이코그램에서 화면 마름모 요 한 칸의 규격은 64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 부분은 32픽셀이고요. 자, 요거를 아이코그램과 그리고 게더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픽셀이 32픽셀이고요. 아이코그램에서는 마름모 하나의 길이를 쭉 재기 위해서는 2개의 픽셀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로가 2배 더 길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사이즈와 이름을 수정을 해 줄 건데요. 거기는 어딨냐? 바로 이름과 파일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자, 하단에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너 이름 어떻게 수정할 거지 물어보거든요. 이쪽 부분에 저는 한글로 2.5D 건물 외부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건물 외부를 일단 먼저 만들어 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즈는 저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2400에 1350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한 16대 9 정도 되는 비율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2.5D 건물 외부 2400에 1350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뭔가 화면이 좀 가까워지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멀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 있죠? 마이너스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화면이 이렇게 커졌다. 맵의 크기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양하게 이 공간을 조금씩 편집을 해볼 건데요. 편집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들이 단축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위에 있는 편집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인 건지 이것도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맵이 넓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을 땐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건 마우스 휠 있잖아요. 마우스 휠을 위아래 하면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기준점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작아지게 커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위에가 조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 자체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면 이동인데요. 화면 이동은 Alt 또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Alt를 눌렀고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똑같은 방식으로 화면이 이동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스크롤을 조금만 더 당겨서 이렇게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차,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런 택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서관도 저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도 다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차도도 싹 다 지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워보도록 할게요. 도서관 큰 거부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고 싶으실 때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편집 탭에서 휴지통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델리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지워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델리트 눌러서 차도도 저는 다 지워줄 겁니다. 차도는 저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차도 선택한 상태에서 지워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학교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코그램에는 템플릿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템플릿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게더타운에 이걸 적용했을 때는 이 사람과 그리고 게더타운의 아바타가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다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단축키가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지우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사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택된 상태에서 델리트 혹은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람도 지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또 사람이 있네요. 또 지워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 델리트
자, 이렇게 작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단에 보면 또 사람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서 잘못하다가 바닥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바닥을 날려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여기 휴지통 왼쪽에 있는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아까 작업했던 걸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서 그러면 사람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웠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나무 선택해서 지워주고 여기는 마지막 바닥, 초록색 바닥까지 델리트 눌러서 삭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측만 남아있네요. 우측에 사람과 택시, 차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는 차도도 마지막으로 좀 지워보도록 할까요? 차도도 선택한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아바타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차도 위로 좀 움직인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지우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회색 길, 저는 이 길들은 따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 좀 지워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공간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룸 같은 곳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두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컨퍼런스 룸이 너무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쪽 왼쪽 끝으로 좀 몰아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마당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컨퍼런스 룸을 그냥 왼쪽으로 툭 넣어놓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측 하단을 바라보고 있으면 딱 알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뭔가 이동을 했을 때도 딱 알맞게 들어갈 수 있게. 이 방향을 바꾸는 버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상단에 보이시는 플립이라고 하는 편집키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짜란 하고 아까 좌측 하단을 바라보고 있던 입구가 이제는 우측 하단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땅도 고스란히 좀 컨트롤을 해서 여기 요쪽 옆으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이 왼쪽 틀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컨퍼런스 룸 그리고 바닥 선택해준 상태에서 조금만 더 맞춰서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할 건 뭐냐면 이 회색 바닥을 이런 식의 마른 목골로 쭉 다 이어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바닥에서요. 이 왼쪽 바닥에 있는 걸 좌측 하단으로 동일하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움직여서 여기 길을 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지 말고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복사하고 싶은 길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좌측 하단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보이는 요 화살표 중에 좌측 하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좌측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길 선택해주고 좌측 하단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하면 요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길을 조금 더 이어줘 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쪽도 길이 이어졌고 여기도 길이 이어졌는데 여기 이제 마름모로 똑같이 바닥도 한번 배치를 해줘 보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으로 길을 복사할 거니까 어떤 버튼이라 그랬죠? 아까는 좌측 하단일 때 이 좌측 하단 화살표를 눌렀지만 이번엔 우측 하단이니까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면 되겠죠. 바닥 선택해주고 눌러볼게요. 탁! 자, 눌러주니까 이렇게 바닥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는 이 바닥 두 개를 선택해서 우측으로 이번에는 복사를 시켜주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누르니까 요렇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뭔가 조금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바닥만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저희가 홍보할 홍보물들이나 게시물들을 이 아래에다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까지 했던 작업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저희 이름과 크기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면 축소하면서 다양한 단축키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편집을 할 때 알아야 될 단축키들, 그리고 이 커서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잘하고요. 자,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스텝은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마당 공간에 홍보물을 꾸밀 수 있는 홍보물을 좀 넣어주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서치, 왼쪽에 있는 2.5D 오브젝트가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 이미지를 또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공간에 따라서 뭐 스포츠면 스포츠, 농장이면 농장,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활용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치 누르고 여기는 태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선택한 상태에서 저는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ROOF라고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ROOF, 루프라고 나오게 되죠. 선택하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루프 07로 되어 있는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렇게 요쪽 위치에다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잘 하셨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약간 기념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화면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확대할 때 뭐라 그랬죠? 마우스 커서 위치한 상태에서 가까이 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스크롤 위로 하게 되면 확대가 된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기념비석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을 보시면 색상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짙은 검정색, 네이비색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밝은 회색으로 선택해 줘 볼게요. 이러니까 뭔가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명암을 주니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념비석 같은 느낌을 하나만 있으면 세로로밖에 좀 못 넣으니까 가로로도 좀 길게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가로를 길게 만드는 방법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이쪽에 보이시면 우측 하단에 복사할 수 있죠? 선택을 해줄게요. 한 번 더 선택해 줄게요. 선택하니까 3개를 연이으니까 여기에 뭔가 가로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세로가 들어가도 괜찮은 이런 진짜 기념비석 같은 느낌의 비석이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넣을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게더타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게더타운에 딱 들어왔을 때 다양한 단축키들이 여기에 배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입장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단축키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단축키구나 라고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 단축키는요, 여기 검색을 이번엔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여기는 IT 네트워크 카테고리 요거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IT 네트워크 선택하시면 조금만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쪽에 태블릿 02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 선택 드래그 앤 드랍 해볼게요. 자, 요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잘 하셨는데,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크기를 키워주고 싶을 땐 우측 상단에 여기 네모 있는 부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으로 쭉 드래그 해주면 요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작업하시다 보면 요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커지고 싶은 부분에 왼쪽 하단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오브젝트가 커지고 싶은 곳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보이는 편집 기능인 확대와 그리고 축소 버튼을 눌러볼 겁니다. 곱하기는 2배로 키워주는 것, 플러스 버튼은 천천히 키워주는 것, 여기 100%는 지금 현재 여기 600%잖아요. 요거에 100%니까 정말 작은 크기로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조금씩 작게 하는 거, 그리고 나누기는 좀 더 크게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눌러보도록 할까요? 곱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커지게 되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씩 커지게 되네요. 100% 누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작아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눌러서 키워줘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저는 요 정도 칸에 딱 맞을 수 있게 마이너스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딱 길에 벗어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태블릿, 휴대폰처럼 보이죠? 이 태블릿의 색깔도 좀 바꿔주고 싶은데요. 선택한 상태에서 태블릿 선택해서 상단에 보면 색상 바꾸는 게 있죠? 요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짙은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색깔 선택해서 더 밝은 회색, 요렇게 조금 짙은 회색, 그 다음에 조금 연한 회색으로 했는데 여기 세 번째 있는 색도 똑같이 두 번째 있는 색과 똑같이 여기 있는 요 색으로 골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현수막을 걸어놓잖아요. 여기에도 좀 현수막을 걸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현수막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발리볼 네트가 좀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OLL만 치게 되면 바로 발리볼 네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동그라미 검색하기 누르면 여기 이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50%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해볼 거고 요쪽쯤에 여기쯤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 자, 했는데 홍보물이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딱 입장했을 때 우측으로는 단축키를 보고 좌측으로는 현수막을 볼 수 있게요. 자, 제가 지금 좌측 하단 바라보는 걸 우측 하단 바라볼 때 어떤 편집 기능을 활용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로 여기 있는 플립, 이렇게 플립 기능이 있죠? 여기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우측 하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더 위치를 이동해 줘 볼게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만 더 키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붙이기 위한 것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단축키, 그리고 여기는 현수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실습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는 현수막이나 혹은 단축키나 뭐 여기 우리 회사 자회사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 이미지들은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밑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거기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조건 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화면 여기에 있는 맵을 쭉 확대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크기를 맞춰서 크기를 쭉 맞춰줄 텐데 Alt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 이동을 해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맵을 쭉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맵을 저는 쭉 크게 키워주고 싶어요. 키워주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뭔가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키우면 자기 멋대로 키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함께 같은 꼭지점에서 커져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룹화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할게요. 그룹화하는 거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 그룹화, 뭔가 사각형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는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룹화예요. 그룹화 해볼게요. 그룹화니까 이렇게 그룹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로 뭉쳐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점점점 키워볼게요. 곱하기 눌러서 또 키워보기도 하고 너무 큰 것 같아서 마이너스 눌러서 조금 줄여볼게요. 자, 요렇게 위아래 양쪽에 조금 여분이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무료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이코그램이라고 로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미지를 먼저 삽입하기 전에 화면을 이렇게 크게 맵을 확대한 이유는 개별 이미지를 넣은 상태에서 개별 이미지를 또 삽입을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화면을 그때 확대를 쭉 하게 되면 좀 배치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맵을 먼저 확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홍보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손이 덜 가서 맵을 확대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맵을 클릭해주고 이제 그룹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룹화 푸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룹화가 된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이렇게 사각형이 겹쳐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던 게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풀린 듯한 느낌을 주게 돼요. 선택하면 그룹화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각자 개체로 바뀌었죠? 이제 홍보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선택해 주시고요. 업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의 업로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업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파일 선택 눌러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파일 선택을 하셨을 때 만약에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아마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선택해 주시고 저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규쌤 로고라고 하는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회사의 로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기, 업로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니까 이렇게 2D에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됐고 이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고가 비석에 배치하려면 크기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눌러서 쭉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준 상태에서 배치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2D라서 2.5D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2D의 이미지를 2.5D처럼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기능이다?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면과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면 여기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면이 지금 평면으로 되는 이 점선 부분이고요. 이걸 선택을 하면 이제 좌측 하단으로 2.5D 공간처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더 크기 줄여줘서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히 지금 텍스트라서 그렇지 로고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 학교 위에도 전 배치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 해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좌측 하단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선택했고요. 교육장 위에 텍스트가 올라갈 건데 너무 텍스트만 크잖아요.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텍스트만 넣었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로고, 회사의 자회사의 로고를 넣게 되면 정말 우리만의 공간, 우리 회사의 건물, 그리고 학교의 건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념비 그리고 학교의 로고 같은 것도 넣어봤고요. 이제 이쪽에 현수막도 달아볼 거고 단축키도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업로드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 단축키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 선택, 열기,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기를 맞춰봤고 다시 이 평면이 좌측 하단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써야 된다? 여기는 이쪽에 화면을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편집키를 누르시면 된다. 선택을 해볼게요. 전 첫 번째 있는 왼쪽 부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크기가 조금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조금씩 더 줄여볼게요. 크기를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꼭지점 눌러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지만 키보드로 하나 둘 움직여도 작업하기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켜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딱 알맞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단축키까지 넣었고 마지막 현수막 넣어볼게요. 현수막 업로드 눌러주시고요.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 여기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현수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선택해서 열기에서 업로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 자, 무료 라이센스는 업로드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3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도 3개까지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수막을 드래그 앤 드랍하면 엄청 큰 현수막이 들어오게 되는데 크기 줄여줘 볼게요. 크기 줄이는 거 이쪽에 마이너스 버튼 있죠? 선택. 2번 누르니까 엄청 작아졌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현수막을 딱 달려고 하니까 현수막은 우측 하단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우측 하단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 맨 마지막에 우측 하단 바라보는 게 있네요. 선택해 줘 볼게요. 선택하니까 자, 이렇게 딱 알맞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맞춰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작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딱 현수막 같은 느낌 주어주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작업을 쭉 해봤는데 여기서 플러스 요인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는 길목에는 좀 나무가 있을 수 있게 좀 심심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나무가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죠. 배치를 해서 좀 더 심심하지 않게 배치를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나무들도 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는 나무도 조금 비어 있으니까 나무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측 하단으로 배치를 쭉 시켜줄 거니까 여기 우측 하단으로 복사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저 두 번째 거 눌러줄게요. 선택. 한 번 더 해줄게요. 우측 하단 선택.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나무를 좌측 하단 복제해 볼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 하단 첫 번째죠. 첫 번째 선택. 다시 한번 좌측 하단 선택.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여기가 조금 더 비어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나무들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입장했을 때 아, 우리가 행사가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아, 게더타운의 단축키는 이런 게 있구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컨퍼런스 룸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저희 로고도 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외부적인 건물 외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교육장도 만들어 봤고 컨퍼런스 룸도 만들어 봤고 현수막을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들과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2.5D 건물 외부 공간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든 것들을 게더타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이콘 선택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무료 같은 경우에는 PNG, JPG 이렇게 돼 있었는데 PNG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습니다. PNG로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확대를 했을 때도 이 이미지들이 좀 자글자글하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PNG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 하니까 건물 외부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이는 곳에 바탕화면에 배치를 따로 해두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바로 가져와서 게더타운에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이코그램의 몫은 다 했고 아이코그램에서 게더타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최민규 이름 선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My Desig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2.5D 건물 한번 선택해 볼게요. Edit 선택하니까 아까 작업했던 귀쌤의 게더타운 교육장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 저장되는 거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럼 게더타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템플릿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지금 밖으로 나갔을 때 건물 외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아이코그램의 2.5D 디자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포탈로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포탈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게더타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맵메이커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버튼 눌러서 Edit in 맵메이커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맵메이커 들어오게 되었을 때 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건물이 왔다 갔다 포탈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크리에이티브 뉴룸 추가해 준 상태에서 저는 2.5D 건물 외부라고 한글로 적어 주도록 할게요. 엔터 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 거니? 템플릿을 만들 거니? 기존의 장소를 불러올 거니?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있는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택했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너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 넣을 거니? 아니면 너가 하나하나 만들 거니? 물어보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아이코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PNG 기억나시죠? 그게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가
될 겁니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전 다운로드를 받아놨죠? 바탕화면에서 2.5D 건물 외부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작업했던 공간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작업했던 이미지가 궤도타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뭔가 세이브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백그라운드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스폰 지역, 타일 이펙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혹시 제가 하는 이런 타일 이펙트 혹은 스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궤도타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궤도타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코그램을 궤도타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 눌러주시고요. 타일 이펙트 선택해줘 보도록 할게요. 타일 이펙트 선택하고요. 임패서블 선택하고 임패서블에서 스탬프 선택된 상태에서 건물 외부 쪽을 쭉 드래그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건물 외부 쪽 못 넘어가게 선택을 쭉 해줘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부분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가 쪽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두 칸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는 이 공간으로 이제 건물 외부에서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포탈 공간을 여분으로 남겨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포탈을 걸어서 아까 있었던 클래스룸과 연이어서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스폰 지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 아까 임패서블 했고 이번엔 스폰 선택해 줄게요. 스폰 선택해서 여기에서 딱 입장을 했을 때 이 공간에서 입장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스폰 지역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오류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개 배치를 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볼까요? 세이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탈을 걸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폰 했고요. 포탈을 걸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가 파란색으로 변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입구에 두 곳에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이쪽 선택해서 포탈 투어 룸 나오게 되는데 포탈 투어 룸 저희 같은 공간에 있는 클래스룸을 이동할 거니까 이거 선택해줘야겠죠? 선택해주시고 클래스룸 선택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면 건물 외부에서 이제 포탈을 만들어줬고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게 할 거니 물어보게 되는데 전 이쪽에 여기 입구 왼쪽 공간 선택해 줄게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포탈 공간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포탈 공간 입구 선택해주고 포탈 투어룸 클래스룸 아까 왼쪽 선택했으니까 오른쪽 선택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포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눌러줘 보도록 할게요. 선택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건물 외부의 포탈 편도끼를 뚫어줬으니까 이제 클래스룸의 왕복기를 뚫어줘야겠죠. 클래스룸 선택해주고 이 공간에 포탈을 또 다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해줘보도록 할게요. 타일 이펙트 포탈 투어룸 똑같이 저는 왼쪽 공간에 포탈을 두도록 할게요. 왼쪽 포탈 투어룸 건물 외부로 나가야죠. 건물 외부에서 이제 교육장에서 나왔을 때 어디 위치하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저는 좀 건물 바깥을 선택해 줄게요. 이쪽. 다시 한 번 더 2차선까지 뚫어줄 거니 물어보는데 저는 오른쪽도 선택해줘서 포탈 투어룸, 건물 외부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이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건물 외부에서 입장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외부 들어오는 입장 공간을 바꿔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룸에 지금 클래스 룸이 집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 입장했을 때 여기가 홈그라운드다 라고 알게 되는 건데 이쪽이 아니라 전 처음에 입장하는 공간을 건물 외부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점을 누른 상태에서 Set as Primary 이게 이제 원점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걸 선택해 줄게요. 선택하면 집 아이콘이
2.5D 건물 외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입장을 했을 때, 게더타운 공간에 처음 입장했을 때 무조건 이 건물 외부로 입장하게 될 거고, 어디로 입장하냐? 스폰 지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아까 있었던 클래스룸이고요. 이 클래스룸에서 리스폰 해서 다시 한번 재입장을 했을 때 이 클래스룸에서 등장하는지, 건물 외부에서 등장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폰 하니까 저희가 제작했던 건물 외부 공간 2.5D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왼쪽에는 현수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단축키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뭔가 컨퍼런스 룸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교육장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포탈로 이었는데 포탈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보니까 자, 교육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건물 외부만 만들게 되었지만 아이코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아이코그램에는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장 같은 것도 또 있고요. 대강당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코그램은 사실 뭐 건물 외부, 내부라고 해서 편집 기능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공간에 들어왔을 때도 상단에 있는 편집 기능들, 좌측에 있는 오브젝트, 하단에 있는 크기를 키워주거나 작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그 공간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룸 추가해서 여기 공간, 포탈만 이어주게 되면 2.5D의 내부적인 공간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아이코그램이라고 하는 2.5D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게더타운을 조금 더 풍성하게 비주얼을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